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일단 학생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의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또는 전공적 합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대학의 인재상 및 또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나 모집 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평가에서는 서류평가라는 이야기는 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또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또 면접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성평가이지만 또 학업 역량에 중요한 또 척도가 될 수 있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주요 변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올해 선생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기초탐구, 기초교과, 탐구교과죠. 기초탐구교과군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교과 세트가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또 기재 금지사항 검증 강화,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선생님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면접만 블라인드 평가하던 것을 서류 면접으로 해서 블라인드 평가가 확대돼서 올해는 진행되게 됩니다. 지역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서울, 인천, 경기에서 비율이 높게 나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6.9%, 경기에서도 11.1%로 해서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형 자료로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 영역들, 또 교과 관련 활동들 이렇게 같이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영역,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평가 준거로는 근거가 되는 자료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 독서활동, 독서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영역에서는 성적에 대해서 정량적 그리고 분석적인 접근을 대학에서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는 이제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어떤 단위수, 그 다음에 학생의 그런 관련된 교과 성적들, 지원 확보 또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성적들을 대학에서는 또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 준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이건 샘플이고요.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고 그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들을 대학에서는 일일이 확립한 뒤에 평가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실제 종합전형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서류 유형으로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학교, 오로지 그냥 학생부만 보고서 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좀 전에 평가 서류를 봤었고요. 이번에는 전형 방법 부분이겠죠. 이 전형 방법으로 보면 교과 전형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 해서 1단계 서류를 통해서 특정 대수를 선발한 뒤에 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적인 합격생을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일괄합사는 서류 면접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합격 발표, 그 다음에 서류백은 면접은 보지 않고 학생부 자소서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 또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면면을 또 예시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류 면접을 보는 대학, 또 단계별 전형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서류백으로 해서 선발하는 또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면접도 안 보고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대학의 예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119나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자료 집등을 보시면 대학별로 또는 지역별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 전형으로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일괄 합산으로 전형으로 해서 체제를 또 반영하는 대학, 서류 100으로만 해서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저 샘플을 한번 보게 되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인문, 자연, 의예로 나눠서 종합전형으로 해서 최저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수학, 가 또는 나형으로 했을 때 최저 부분을 달리해서 이렇게 최저를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 학교생활 어수자 종합전형인데 실제 최저 충족률이 약 30에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최저 충족률이죠.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또 최저의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혹시 수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 전략을 구성하고 또 전략적으로 또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자 포인트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최저를 미적용해서 운영하는 대학이 훨씬 많이 있고요. 그중에 최근에 어떤 경향성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단계별로 많이 선발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류 면접 또는 서류 교과로 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또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성격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면접을 같이 보면서 일괄로 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의 또 면면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언급드릴 부분은 이 교대 부분이죠. 이 교대, 이제 서울교대와 전주교대는 체제를 반영합니다. 물론 이 서울교대에서도 사양인재 같은 경우는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대들이 종합전형에서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선발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일까요? 하나의 또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드려보면 학생이 이제 교과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해서 이렇게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 성적에 대한 추이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학년 단위의 성적의 등급 그레이드를 이렇게 확인을 한 뒤에 보면 전 영역의 성적의 상승 추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학업 의지가 상당히 강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높겠다.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에서 성적도 상승하고 또 상위권의 성적을 갖고 있다. 그럼 이 학생은 어학이나 국제계열에 관련된 학과에서는 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일단 좋게 또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는 이제 교과 세특에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적 향상 근거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교과 세특의 또 수업 태도나 성실성, 또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같은 경우들을 두루 평가를 또 해서 대학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성평가로 해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요소의 이해입니다. 이것도 예시이고요.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이제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냥 성적을 잘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오해는 있는 것 같고요. 이 학업 성취도나 또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또 탐구 활동 같은 경우도 다 모두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수학을 또 이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도 전공 관련된 교과목 이수 성취도. 아이들은 이제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전공에 대한 관심과 또 이해 부분들. 그리고 이런 세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성 부분에서도 보통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배려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만 생각하는 어떤 좀 편협된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협업 능력 또는 소통 능력, 그렇죠? 도덕성, 그다음에 성실성 이 모든 부분이 인성의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죠. 그랬을 때 뭐 자기주도성이나 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또 이 부분을 발전 가능성의 평가 지표로 확인을 하고 세부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대학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증감을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해지고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서강대 일반형 학업형이죠. 이 전형이 보이는데 2019년도에는 수능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 수능체제가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쟁률에 영향을 줬다라고 일정 부분은 평가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증감 추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는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풀이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레인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해당 학교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또 대학 고교도 어떻게 보면 학습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다만 어차피 입시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지원 플레이에서의 변별력 또는 경쟁력을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교 현장에서의 어떤 지도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전형 학생부 온라인 제공 범위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자료가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표준 이수사항,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고요. 다음에 독서활동 사항이 또 1학기 단위로 해서 끊기죠. 그 외에 모든 자료들은 다 8월 31일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 안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또 주지해서 상담하시거나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입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기업의 공통양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통문항과 자율문항, 대학의 자율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문항은 보통 이제 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앞으로의 학업 계획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한 문항들을 많이 묻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유사도 검색이죠. 해마다 이렇게 검색 대상자 그리고 건수, 위반 건수가 이와 같이 발표가 돼서 취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육협의회도 아직 지금 취합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누구의 이제 첨삭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지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실이나 이런 공용 PC 장소, PC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록을 하고 기록한 내용을 로그아웃을 안 했거나 또는 그 파일을 지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주요 특징은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대학별고사의 성격을 갖죠. 최근에는 이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전 연도보다 난이도가 그래도 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수능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논술 모집 인원은 최근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갖고 있고요. 대학별 평균 인원도 실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술에 대해서 또 선호도가 많은 또 이유는 서울권에서 또 학생들이 또 많이 또 선호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에서 논술을 또 많이 전형으로 신설을 해서 전형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타 지역에서도 논술, 국립대에서는 또 뭐 경북대, 부산대에서도 논술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대학별 전형 방법으로는요. 논술만 딱 선발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학생부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는 크지만 또 촘촘한 지원풀 그리고 또 합격 풀도 그렇겠죠.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이 학생부의 영향력도 동점자의 처리 부분에서는 또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안내할 수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연세대 미래 또는 홍익대, 상기대, 광운대, 서울시립대가 바로 오늘 올해 논술 전형에서 논술과 학생부의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가져온 대학들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의예과에서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또 연세대, 그 이전에는 또 성대에서도 또 논술을 폐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예과에서 논술을 전형으로 해서 변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그런 내실화가 또 영향이 좀 미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전해보고요. 서울시립대에서 드디어 단계별로 선발해왔던 부분이 일괄 합산 선발로 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등급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 또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에서는 또 표준 점수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교과 등급만으로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립대 또 타전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는 논술 60에서 논술 90으로 해서 논술 비중을 또 절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키운 대학으로 판단이 됩니다. 논술의 경쟁률이죠. 예. 교과와 종합전형에서 봤던 경쟁률과는 다른 추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또 2개년 또 높게 형성되는 그리고 20대 전후로 경쟁률이 형성됐던 학교들의 면면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이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서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회자가 됐던 부분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또 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이유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논술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될 부분은 최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를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이 경쟁률이 떨어지는 부분, 그 경쟁률이 실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어떤 경향성들이 대다수의 대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액면상에서 보는 이런 높은 경쟁률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률, 그 대학의 최저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술 출제 유형이죠. 예. 그래서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경우, 또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해서 출제하는 대학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문 쪽에서도 수리적인 사고, 또 수리적인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건 중요하다. 자연계에서도 언어를 반영하는 대학 또는 과학을 같이 평가하는 대학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범위를 또 투과목 또는 물화생에서 택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구별이 좀 되어 있고요.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이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교과 전형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던 성대, 경희대, 건대, 동대 이런 학교들이 일단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저 등급 표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좀 많이 되죠. 의예과, 또 일반 대학, 일반 의예가 아닌 또 경우, 또는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저가 이렇게 별개로 달리 형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지원을 할 때 최저 등급을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죠. 예.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하는 대학, 미적용하는 대학 나눠져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 대학보다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원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합격률을 좀 높이려면, 또는 우리가 최저가 충족률이 적용됐을 때 실제 50% 미만으로 잡히는 것을 고려할 때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또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성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대학 전형은 올해는 12개 교에서 11개 교로 1개 교가 감소했고요. 홍익대, 세종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1개 대학에서 삼육대, 가천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또 이 삼육대, 가천대, 다음에 을지대는 병원을 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대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려는 아이들은 또 많이 선호도가 있는 대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평택대 간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단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학생 기준으로 해서는 244명이 올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적성고사 반영 비율이 4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 부분은 다음 화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적성고사 반영 과목 및 풀이 시간입니다. 실제 문항수, 고사 문항수에 비해서 배정된 시간이 길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항당 풀어야 되는 시간이 매우 짧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적성고사가 수능 대비 한 70-80% 정도의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은 쉽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별고사의 또 준비의 성격을 볼 때 아이들이 미리 문항들을 또 찾아보고 또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의고사 또는 기존의 이전 연도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이 된다면 또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성을 아이들이 이제 또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 3, 4, 5, 6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가천대 사례를 보게 되면 3등급과 4등급의 감점이 3점이거든요. 근데 적성고사 문항의 배점이 3.4점이에요. 그래서 한 문항으로 한 등급을 아이들이 커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적성고사의 또 경쟁률이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경쟁률 뺨을 친다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이 적성고사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논술고사, 이 두 가지 고사를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지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직접 지도를 하든 간접 지도를 하든 대안은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첫째는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경우가 요새 잘 나와 있죠. 대학별로. 그리고 또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에 실제 기출문항, 그 다음에 풀이 부분도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또 EBS에서는 대학별 기출 특강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하더라도 이 세 자료를 또 활용을 하시고요. 또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시더라도 이 세 자료를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뭐 소모임이나 동아리 성격을 또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또 내신 기반의 학생부 중심 전형의 준비가 좀 미흡한 학생들한테는 자신이 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